25살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의 문제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은 고2 때부터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친구들과의 관계를 힘들어하더니 고3 때 전학을 갔고 대학교 1학년 때 휴학기를 내고 군대를 다녀온 지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심리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복학도 하기 싫고 미용 학원을 다니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요번 100일 출가에 참석했다가 10일 만에 회양을 했습니다. 아들이 사랑관계가 힘든 것은 유아계의 마음으로 25살의 현실에 맞게 살자니 버겁고 거기서 오는 열등감과 혼란스러움 때문에 친밀한 관계를 부담스러워합니다. 아무와도 관계를 하지 않고 집에만 있습니다. 스님의 법문을 들으면서 아들이 이렇게 된 것은 남편과 저와의 행복하지 못한 결혼 생활이 원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한해는 남편이 무서웠지만 속으로는 직장에서 힘들어하는 남편의 마음을 이해하기보다는 융통성 없는 남편을 무시하면서 내가 옳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참여하는 마음으로 수행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남편이 조금이라도 언성이 높아지든지 아들의 표정이 우울하고 무거워 보이면 저의 마음은 여전히 흔들립니다. 집에만 있는 아들을 보면 답답하고 걱정이 됩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을지 스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삶도 뭐 같지는 않겠지만 비슷한 분들도 많으시죠. 어려운 결혼 생활을 해오셨고 어려운 결혼 생활을 억지로 참고 겨우겨우 버텨왔는데 이럴 때는 대부분 다 자식한테 기대가 많아지죠. 남편은 아예 포기해버렸고 애들이나 크면 거기에 의지해서 그때 가서 좀 행복을 누려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애들이 크니까 남편보다도 지금 애가 더 큰 걱정이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 처음부터 이런 준비 안 된 결혼을 안 했으면 제일 좋았겠죠. 안 그래요? 그런데 집안에서 어릴 때 이렇게 좀 행복을 만끽하지 못한 사람일수록 결혼에 대한 욕구가 높습니다. 왜 그럴까? 빨리 결혼해서 좀 행복해지고 싶기 때문에. 또 이 결혼해서 이렇게 행복이 오기는커녕 더 이 나쁜 결과가 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결혼 생활에 대한 불만이 더 커집니다. 결혼에 대한 특별한 기대를 안 한 사람은 결혼해서 문제가 있어도 크게 괴롭지가 않는데 이 자기의 혼자 살 때의 어려움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결혼하면 무슨 희망이 있지 않겠냐, 탈출구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결혼 생활이 뜻대로 안 풀리면 더 괴로워진다 이런 얘기. 그런데 이렇게 한참 결혼 생활이 힘들어할 때 또 아이가 태어나는 거예요. 이때 아이를 안 놓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이제 이때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가 없었으면 이혼을 했든지 무슨 수가 났었는데 애가 태어나다 보니 또 애 키우는 재미를 어때요? 이런 갈등 속에서 그걸 또 나그러서 안고 이렇게 또 생활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애가 크면 남편의 갈등이 이제 10년, 20년 지나면서 포기할 거 포기하고 좋아졌다기보다 내가 이제 포기함으로 해서 그냥 살만한 경제에 이르면 이 자녀가 또 사춘기를 넘어가고 성년이 되고 하면서 여기 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면 지금 이 또 애 때문에 또 이렇게 탁 이렇게 신경을 쓰는데 그럼 이 문제만 해결이 되면 내 인생이 해결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또 발생돼. 그러니 여러분들이 결혼하기 전에 인생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걸 결혼해서 풀려고 하지 말고 그때 풀어버려야 된다. 결혼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거는 애 낳기 전에 그때 풀어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이라도 내 삶이 이 속에서도, 그러니까 남편 문제 갈등이 있고 자녀 문제 갈등이 있는 속에도 내가 행복해져 버리면 앞으로 어떤 문제가 생겨도 내가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 근데 지금의 내 처지는 이게 제일 불행한 상태지만은 앞으로 시간이 더 가면 여기 또 혹이 하나 더 붙고, 시간이 더 가면 또 혹이 하나 더 붙고, 그래서 과거를 돌아보면 어때요? 그때는 그래도 살만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때는 그래도 살만했다. 바로 앞으로 10년 후에 지금을 돌아보면 그때는 그래도 살만했다 하는 게 보일 겁니다. 그러니 그걸 10년 후에 돌아보고 그때는 그래도 살만했다 하는 걸 알 때는 이미 10년 전은 의미가 없어. 지금 문제가 크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문제가 큰 것 같지만 지금 살만한 줄을 알아버리면 이게 해탈이다. 이거예요. 지금 살만한 줄을 알아버려야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해가지고 살만한 줄을 아는 거는 죽을 때까지 반복될 뿐이다. 그러니까 그 남편 그대로 두고 그 자식 그대로 두고 내가 살만해 버려야 된다. 그러면 더 이상 재앙이 올 수가 없어진다. 이런 얘기. 만약에 남편하고 여러 가지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그때 그대로 내가 살만하게 마음 편해져 버렸으면 자녀 문제는 안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그 좀 성질도 그렇고 급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그까지 다 감안해서 그 고치고 같이 살면 물론 좋지만은 세상이 그래 내 뜻대로 안 된다. 이제는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 그런 요인이 고쳐지면 살겠다가 아니고 그거 그대로 놔놓고 나도 25년간 내가 고치려 했는데 안 고쳐졌잖아. 그죠? 근데 지금 며칠 더 노력한다고 고쳐질까? 안 고쳐져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고치겠다는 생각은 오늘 이 질문하는 것으로 포기를 해야 됩니다. 고치지 말고 그냥 놔놓고 또 살만한가 안 한가를 먼저 결정을 해야 돼요. 고치면 살고 안 고치면 못 살겠다예요. 안 고친 상태로라도 사는 게 낫겠다 이렇게 결정이 들어요. 자기 마음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살고 싶어.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어차피 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100% 만족은 아니지만은 사는 거 안 사는 걸로 결정해 사는 쪽이 낫겠다는 건 일단 50% 넘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차피 살 바에야 나머지 40%, 내가 60% 살고 40% 못 살겠다면 그 40%를 계속 문제 삼으면서 괴로움하면서 사는 게 나아요. 더 이상 문제 안 삼고 편하게 사는 게 나아요. 문제 안 삼고 편하게 사는 거. 이게 현실적 이의가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 문제는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그건 이제 더 이상 문제 안 삼아버리면 내가 괴로워할 일이 없어지잖아. 그런데 그 문제 안 삼는 게 나한테 유리한데도 불구하고 꼬라지만 보면 문제가 삼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그런 행동하는 남편이 문제예요? 그걸 문제 삼는 이 내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걸 문제 삼는 내가 문제다. 이걸 알아야 돼요. 왜 스님은 자꾸 남편은 놔놓고 자꾸 아내만 고쳐라 그러냐? 이렇게 생각하는 건 저의 뜻을 오해하는 거예요. 질문자를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질문자를 위해서. 지금 25년간 고치려고 했는데 고쳐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낫고 그 갈등, 고치려고 하는 그 투쟁하는 갈등 속에서 이 피해가 자녀에게 미쳐가 지금 자녀까지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다. 이 정도 자녀 희생까지 치러가면서도 고치려고 했는데 못 고쳤다 하는 거는 앞으로 시간이 10년, 20년, 30년 내가 더 노력한다고 이게 고쳐질까 안 고쳐질까? 그럼 안 고쳐지는 거를 내가 알아야 돼요.
근데 항상 그래도 안 고쳐지겠나, 그래도 안 고쳐지겠나, 이거는 망상이에요. 헛된 욕심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정신을 차려야 된다. 아, 이거는 이 사람에게는 내 마음을 기준으로 볼 때는 내 마음에 드는 것도 있고 안 드는 것도 있는데, 이게 이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관점에서 볼 땐 이건 드는데 저건 안 들어. 근데 또 딴 사람이 보면 내가 안 드는 거를 어때요? 든다 하는 것도 있고 드는 거를 안 든다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 자체는 장단점이 있는 게 아니다. 이 사람 자체는 그냥 이 사람일 뿐이에요. 성격이 급한 것도 그 사람의 한 요소고, 이 사람일 뿐인데 내 원하는 기준으로 볼 때는 이런 건 나한테 유리하고 저런 건 나한테 불리하니까 좋고 나쁘고 장점과 단점은 누구로 인해서 생겨난다. 나로 인해서 생겨난다. 이거 이해돼요? 그러니까 사람 하나하나, 사물 하나하나에는 좋고 나쁨이 없고 다만 그것은 그것일 뿐이다. 이거를 교리로, 다시 말하면 불교 교리로 얘기하면 제법은 공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공이란 말 이해가 되세요? 그럼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불법은 내 지금 삶에, 내 고뇌와 관계에 바로 직결해서 그게 도움이 되는 말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 사람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요건 장점, 저건 단점, 그게 그 사람에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착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 현재에 이제 더 이상 남편하고는 갈등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 남편을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그 인간 고치려다가 내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근본적으로 보면 그 인간은 고칠 게 없어요. 고칠 것도 없고 고쳐지지도 않고, 그러니 그걸 그대로 수용을 한다. 잘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누가 살려니까? 내가 살려니까. 그 인간 때문에 내가 불행하게 산다면 내가 내 인생을 버리는 게 된다. 내가 내 인생을 정말 아끼고 사랑한다면 그 인간으로 인해서 내가 불행하게 살 이유가 없다. 그러니 그걸 있는 그대로 그냥 인정한다. 그 인간을 좋게 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그걸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내 마음이 편해진다. 이거는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진리예요. 그 인간은 공하기 때문에 고치려고 하는 생각을 지금 버려야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치려고 하는 이 잘못된 습관이, 나를 괴롭힌 이 습관이 꼬라지만 보면 나도 모르게 일어나니까 이게 자꾸 일은 없이 그렇게 문제는 고치려고 하는 의식이 일어난다는 것은 이건 누구를 괴롭힐 요인이다. 나를 괴롭힐 요인이니까 이거를 따라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먼저 내가 고쳐야 된다. 상대를 고칠 게 아니라 누를 고쳐야 된다? 나를. 그러니까 상대를 고치려고 하는 이 나를 고쳐야 된다. 그래서 고치려는 마음, 시비분별 이렇게 마음이로 내가 또 미쳤구나. 내가 또 미쳐가지고 또 나를 괴롭히려고 하구나. 이렇게 해서 남편에게 참여하라는 뜻이 아니라 남편을 고치려고 하고 남편을 시비분별하는 그 자기를 고쳐라. 그게 안 고쳐지는 거를 깊이 뉘우치고 참여해라. 남편은 죄가 없는데 이것 때문에 착각을 해가 남편을 미워하니까 이건 남편에게 내가 잘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남편에게 제가 잘못했습니다 할 때는 남편은 잘하고 내가 잘못했다 이런 뜻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남편에게 내가 잘못했다 하는 말은 내게 고칠 게, 남편을 고칠 게 없다는 얘기가 되잖아. 그죠? 그래서 첫째, 남편에게 참여를 해라. 남편을 고치려고 하는 나를 알아차리고 내려놔라. 그러고 그를 미워한 그런 것들을 내가 하나하나 참여를 해야 된다. 이래 되면 현 상태에서 누가 더 편해진다? 내가 더 편해진다. 남편은 똑같은데 내가 편해진다 이 말이에요. 참여를 자꾸 하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녀를 볼 때는 어떠냐. 아이가 문제다. 이거는 내가 옛날에 남편을 보고 네 문제다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 남편뿐만 아니라 이 아이도 문제가 별로 없다 이래 봐야 된다. 거기에 약간 우울하고 여러 가지 이런 약간 적응을 못하는 문제가 있다면 이 원인 제공은 누가 했다? 내가 했다. 그러니까 아이한테는 내가 잘못했다고 참회가 아니라 나로 인해서 아이가 저런 상황에 빠졌다 하는 걸 내가 이해해야 된다. 그러니까 니 왜 그러냐, 왜 공부하느냐, 왜 안 나가느냐, 왜 문제가 있냐 이렇게 시비하지 말고 애가 내 마음에 안 드는 그런 행위를 할 때마다 아이고 저게 내 닮아서 저렇구나, 나로 인해서 저렇구나, 아이고 미안하다, 내 때문에 네가 고생한다 이렇게 아이를 이해하는 마음을 내야 된다. 그러면 아이가 엄마가 자꾸 아이를 지금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자꾸 사태가 악화된다. 과거에 남편에게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사태가 악화되듯이 그러니까 아이를 이해하는 마음을 내고 아이의 문제를 그냥 수용해라. 여기에 애 하자는 대로 다 해주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잘못 받아들이면 안 돼요. 아이의 어떤 행위도 내가 마음에서 수용해라 이 말이에요. 왜? 원인 제공자가 나니까. 그래서 아이한테는 항상 아이고 미안하다, 아이고 미안하다 이렇게 어떤 행위가 일어나더라도 이렇게 자꾸 마음을 쓰면 아이하고 나하고의 갈등이 이 긴장도가 자꾸 줄어들게 된다. 아이가 엄마한테 도전을 해도 엄마가 포용을 해버리니까 이게 시간이 처음에는 그러면 내가 수용을 해주면 이게 더 기를 내고 설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이게 점점 약화된다 이런 얘기. 우선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이 상황에도 남편에게 참여하고 자식을 이해해버리면 이 상황에도 나는 살만해요? 안 살만해요? 살만하다. 남편이 죽든지 애야 어디되든지 나는 살만하다. 스님 그럼 너무 이기주의 아닙니까? 천만에 일단 누가 살아야 된다? 내가 살아. 내가 행복해. 내가 행복해야 남편에게 행복을 줄 수도 있고 자녀에게 행복을 줄 수도 있고 내가 살아야 남편도 구제할 수 있고 자식도 구제할 수 있지. 내를 죽여버리면 내를 괴롭혀버리면 아무 덕도 안 돼. 나한테도 덕도 안 되고 가족한테도 덕도 안 된다. 그래서 먼저 남편한테 참회 기도를 하고 참회 기도를 그냥 엎드려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남편을 고치려고 하는 시비가 일으키는 걸 볼 때마다 내가 또 내 죽을 짓을 하구나 이렇게 알아차리고 내 죽을 짓을 하는 이 어리석은 나를 벌을 줘야 돼. 그래가지고 한두 번 해가 안 고쳐지거든. 막 500배씩 벌을 주고 1000배씩 벌을 줘가지고. 근데 여러분들이 자기 거를 안 고치려고 움켜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안 고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절을 해서 벌을 주든지 전기를 찢어서 벌을 주든지 한 번 그럴 때마다 밥 한 끼를 굶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는 그런 마음 못 일어나도록 이게 벌을 줘야 이 업식이 어때요? 움츠러든다 이 말이야. 안 그러면 이게 주인 노릇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녀에 대한 그 어떤 말을 하든 행동을 하든 그냥 두둔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마음으로 뭐 해라? 이해해라. 야단을 치더라도 형식만 야단을 치지 마음은 연민을 갖고 대라. 이렇게 해서 해나가면 첫째 본인이 편해지고 동시에 한참 지난 결과로 상황이 개선되는데 수행은 상황 개선돼가 내가 좋아지는 건 수행이 아니에요. 상황이 개선 안 돼도 좋아지는 게 뭐다? 수행이다. 네, 감사합니다. 예.